예. 근데 합법심 판례 중에 그 지역주택 조합원이 이제 그 탈퇴가 되는 경우가 부당제명 결의, 예를 음, 들어서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는 음, 이유로 부복성으로 제명 결의를 당하고 조합장의 형사처벌까지 된 사안에서 이행거절 이유로 이제 조합원 탈퇴를 인정하고 공제 없이 분담금 전액을 인정하는 합의심 판례가 있는데, 음.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신탁사에 대리사무계약 이런 자금집행에 대해서 법률가 들어갔을 경우 신탁사에서 항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그래요. 그걸 질문해봐. 제명 결의를 했을 때 법원이 제명 결의를 쉽게 판단을 안 하거든요. 규칙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에 반대한다거나 뭐 그 정도 가지고 인정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명을 하기 위한 요건은 조합의 손해를 야기시키는 그런 게 입증이 돼야 하거든요. 단순히 임원들에게 반항한다. 이걸로 하면 법원에서 제명 사유가 없다 해서 제명 결의를 무효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만 조합원도 정이 떨어지니까 난 나갈란다. 뭐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그럼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아까 중간에 생략한 것 중에 3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조합 규약에 분담금을 사업 완료 시까지 환급을 유보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줘봤자 뭐 자금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 경우를 모든 경우에 유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느냐? 대부분에서 이 사안이 뭐가였냐면 그 밑에 따라서 부분입니다. 그 문단에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주의를 부인을 합니다. 아파트 추첨에서도 막 배제합니다. 밉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더 이상 조합원으로 있을 목적, 자기도 목적 상실한 거죠. 뭐 이런 데서 내가 뭐하러 있느냐. 조합원주의 상실하는 걸 합의 또는 결정에 그냥 따르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사업 완료 시까지 환급금을 유보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게 맞느냐. 대부분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통상의 어떤 절차에 따른 그 환급 사유가 생긴 경우는 몰라도 이런 쌍방의 의사가 합체해가지고 탈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배척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진료하니까 좀 요 판례가 아마 관계돼 있지 않나. 제가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던 쟁점들이 많거든요. 아, 성질이 뭐지? 제명만 가지고 해지가 된 건가? 또 이게 가입계약과 규약과의 관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난해할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법원에서 많이 정리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가입 탈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정비사업 관련해서 보면 크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이렇게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가입의 동의를 요건으로 조합을 한다는 점에서는 주택조합이랑 음, 재건축조합이 유사하고 네, 재개발 특히 부동이자를 상대로 그 소수자에 네, 네, 속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합원이라고 하기는 원래 아닌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네. 해봤거든요. 소위 말하는 형식적 당사자, 형식적 음, 이 조합원 이런 개념을 생각해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제하는 네, 거잖아요. 네, 일정 정족수가 넘으면 의제를 하는 것이지 소위 말한 사단에 가입하는 그 의사표시의 어떤 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렇다 보면 형식적 조합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정을 해야지 음, 아까 대법원 판례가 뭐 구체적으로 음,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건 약간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음, 첫 번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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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이 일단 해봤습니다. 우리 맞아요. 위원장님 생각 어떠신지 예. 실제로 우리 2003년도에 도시정법이 만들기 전에 구도시 재개발법이죠. 재개발법이 주택법상에 재건축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구도시 재개발법 사안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동의 안 한 자들에 대한 강제가입주의가 유언 아니냐. 그런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헌재 판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즉 뭐냐면 예전에 2003년도 이전에는 재건축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실무상 시공사들이 의결권 없는 조합원 형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총회 당연히 참석하고 의결권만 행사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실무상 운영되는 것들도 있었는데 도시정법이 만들면서 조합원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의 권리 의무의 조합 정관의 구속력은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뭐 부담 없는 조합원을 만들 필요가 있냐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이들의 권리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여러 총회를 매번 하거든요. 각종의 사업 정리도 하고 분당 결의할 때 이들의 4분의 1 숫자도 상당해요. 의결권 행사할 때 반대 의견을 필요할 때 상당한데 약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라면 제가 보면 오히려 의결권 없는 조합원 측으로 약 책임도 없고 권리도 없는 식의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가입만 강제 가입주의, 즉 도시계획 사업의 특수성상 일일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기에는 사업을 못하니까 강제로 가입한 이상 권리 의무는 동일하다. 다만 그들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억울한 건 맞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시까지 또 분양 신청할 때까지 5년, 6년간 못 나가는 분들 많거든요. 나가고 싶어도 그런 것은 조화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대법원 판례가 실제로 제가 조합 대리를 많이 하는데 이런 주장하면 대법원에서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들한테 부과금 부과시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냐. 그런 취지로 해석을 전향적으로 하시는 것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원심에서 이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뒤집고 그러거든요. 추상적 규정 가지고 부과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그래서 파기해가지고 일반론으로 다시 명확하게도 다시 또 패소하고 조합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네, 네, 있어가지고, 최근에 제가 합심 판결을 봤는데, 네. 그 조합 가입할 때 이렇게 막 가전제품인가 뭐 이렇게 어, 준다고, 그 나중에 이거를 결의로 주택조합이 이렇게 막 입 닫고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막 그렇죠. 그렇죠. 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 탈퇴 뭐 음, 그런데 합심해서 봤는데 부수적인 그런 거지 조합 가입에 뭐 이런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음. 조합 탈퇴를 부인하고 막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네네네. 혹시 아시면 좀 설명 좀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이 핵심이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혈안이 돼 있죠. 최대한 가입을 거짓말하면서 가입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토지 사용, 그 너가 사업 부지로 하는 거에 과반의 사용 권한을 가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모집 신고를 안 받아요. 이것도 없던 게 생긴 거예요. 2020년도에 막 하다 보니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야. 모집을 다 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MOU 개념도 아닌 그냥 지주들 만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상사 때문에 더 많은 동료를 필요해서 경품을 걸고 경품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마치 뭐 추가 분담금이 없는 식으로 말도 하기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그게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조합원이 계약금 내고 중도금을 납입하다가 자기도 뭐 사업성이 없어서 안 냈던 이유였는데 결국 그런 이슈를 가지고 분양계약을 취소, 기망일을 이유로 취소 주장하는 사안에서 있죠. 항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즉 뭐냐면 그 차지하는 비중. 누가 봐도 그런 내용을 알고 들어갈 정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소풍기 한 달 주고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아까도 보면 알지만 계약금하고 행정용역비로 맨 처음에 내는 돈이 한 5천에서 1억 사이거든요, 보통. 그런 정도의 규모 이상의 뭐 거는 것도 있어요. 특혜를 준다고 하거나. 뭐 동호수 추첨할 때 되지도 않은 내용을 막 걸어놓고 그다음에 그 보통 기망을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당연히 확보된 층, 호수 막 그런 것들 확보됐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확보될 수가 없는 말들이거든. 완전히 속이는 내용이라 그런 내용이 이슈가 되면 가입을 안 했다. 보통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에 동의이 되는 착오에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서명이 되면 가입 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막 분담금이 없고 뭐 하여튼 추가 뭐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슈가 또 뭐가 있냐면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들이 비용 부담하는 계약이나 그런 것을 총회계를 반드시 받지 않으면 무효거든요. 근데 우리 주택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어요. 주택법 시행령을 토대로 해서 예산 외에 조합원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총회결의 안 받으면 효력이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 생기냐면 우리가 사단법인 법리에는 총유라고 보잖아요. 근데 사단법인에서 비용 부담하는 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로 법원에 해석해요. 그래서 임원이 막 계약을 해도 유효하게 해석을 해요. 총회결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이게 주택법에는 도정법은 되게 엄격하고 주택법은 중간에 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총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느냐고 상관없이 도정법 무조건 강행 규정이라 무효인데 주택법상의 그 규정이 최근에 2003년도인가 제가 2004년도인가 대법원 판례를 봤는데 그것도 도정법과 유사하게 해석을 대법원에서 했거든요. 똑같이 무조건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지만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로 안 보고 그 거래 상대방이 총회 결의가 없이 이런 채무 부담 행위를 알수 있었다면 그것은 주택법에 있는 내용은 일종의 공포되어 고시돼서 알 수 있다는 전제로 해석한 대원 판례가 나왔거든. 그것 그런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임원이라는 자들이 막 도장 찍고 다니거든요. 뭐 사단법인 법리는 채무 부담행위는 총회결이 필요 없다. 그냥 막 찍고 다녀도 유효해요. 그 채무가 막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속아서 만약에 가입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담금이 올 줄 알았더니 3배, 4배 내기도 하거든요. 최초.
약정한 것보다. 사업이 파산하기도 하니까요. 조합이 파산 많이 하죠. 지역주택조합은. 그런 면에서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내가 환급금 공제하는 쪽으로 하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제 주장보다는 사건 수임하실 때 계약 당시에 내가 속은 게 있나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영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올해 2월 13일 날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2024-249040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아까 요 회장님께 설명해 주셨듯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려면 무주택자여야 하고, 해당 지역에서 뭐 6개월 이상 더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이 있는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체결을 하고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에서 뭐 괜찮다고 다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분이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맺은 계약이다 이건. 주택법에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 규정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옛날에 20년인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가 이건 당연무효다, 조합가입 계약이. 일종의 원시적 불능이라서 당연무효다라고 주장을 해서 자기가 납입한 등납금을 좀 반환을 해달라 하는 그런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기각이 됐고 항소심에서 인용이 됐네요. 대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단속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당사자가 달리 계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택법에 위반된 계약이라고 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조합가입 계약이 당연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 참 난해하다. 그러면 이 법률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해소하라는 얘기냐. 특히 이제 우리 조합 규약에 보면 조합원 자격 당연상실에 관한 조항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조합 규약도 있고 하면 과연 동일하게 또 볼 수 있는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또 최근에 흥미를 끌만한 또 판결이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 겸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